전에 초등학교 때 지금 주인이가 말한 대로 어디서 본 애들인데? 라는 거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지름이 뭐 2짜리인 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원에 둘레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풀었죠? 이거를 3이라고 합시다. 네, 3으로.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 곱하기 3. 이게 지름이 되죠. 지름 곱하기 3.14. 그래서 원둘레 구했죠. 물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14 이랬었죠. 근데 이 3.14가 뭐예요? 이게 원주율이라는 단어로 배웠죠. 원주율. 원주율이 뭐예요? 그러면 원주율은 원의 지름 분의 원의 둘레. 그러니까 원 둘레가 원 지름의 대략 3.14159226 이렇게 돼요. 네, 이게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끝이 없는, 그리고 일정한 규칙도 없이 끝없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방법이 없어서 초등학교 때는 계산이 목적이잖아. 니네 계산력을 키워야 되니까. 계산할 줄 모르는 애들이 많으니까 계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야 어쨌든 이거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 너무 기니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끊어가지고 요 앞에 자리만 대충 곱하자. 그 나온 값은 정확한 값이 아니고 그냥 대충 값이에요. 대충 그 정도 됩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근데 중학교 때는 계산이 목적이 아니고 중학교 때는 개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대충 얼마인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정확히 얼마예요? 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정확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취하냐면 초등학교 때는 계산이 목적이니까 그냥 얘를 대충 3.14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값을 개념적으로 정확한 값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요 3.14159이 되는 이 숫자를 그냥 요렇게 파이라는 기호, 이거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네, 애플파이, 빅파이, 뭐 초코파이 할 때 그 파이예요. 파이라고 하자. 근데 이 파이가 뭐냐면 이 숫자를 대신하는 이제 값이에요. 알겠죠? 대신하는 값인데 숫자인데 실제로 모양은 이게 그리스 문자거든요. 그냥 문자지만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숫자를 대신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셔서 요 뒤에 이제 파이를 붙여요. 근데 앞으로 답은 어떻게 써요? 이제 이거는 3.14로 계산하지 않고 6파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33은 9파이. 그럼 선생님 3.14를 안 곱해도 돼요? 그렇죠. 그럼 계산이 엄청 쉬워지네요? 네, 엄청 쉬워집니다. 그게 너무 좋죠. 근데 중학교 들어와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예요. 와, 3.14 이제 계산 안 해도 돼.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원 둘레나 원 넓이 가는 게 굉장히 이제 단순해지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보세요. 이제 원이 나와요.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보통 반지름에 이제 수학적 기호로 소문자 R을 쓰거든요. 반지름이 R이라고 칩시다.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를 구합니다. 근데 이 원 둘레를 또 줄여서 보통 이제 L이라고 써요. 라인, 이제 선이라는 거에 줄임말이 중요하지 않죠. L이라고 쓰고 원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공식이 뭐였죠?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대신에 이제 파이를 써요. 됐니? 근데 R은 문자인데 R은 반지름을 대신하는 문자예요. 근데 파이는 문자야 숫자야? 이거 숫자예요. 쓰기는 문자로 썼지만 이거는 숫자기, 이거 쓰기는 문자로 썼지만 이거 실제로 숫자기 때문에 우리 앞쪽에서 곱셈할 때 규칙이 있었죠.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숫자를 문자 앞에 보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책에 보면 이 파이를 앞에다 당겨 썼습니다. 당겨 써서 앞으로는
2 곱하기 생략 파이라는 숫자 앞으로 보내고 문자를 뒤에 보내니까 공식이 2파이r인데 이거 뭐 이 순서대로 꼭 안 외워도 돼요. 이거를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얘는 지름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이게 뭐가 되죠? 원둘레가 되는 겁니다. 지름에다가 파이 붙이면 원둘레. 그러니까 반지름이 2야. 그럼 지름은 4 파이. 그게 원둘레라는 뜻이. 아셨죠? 자, 이번에는 원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넓이의 수학적 기호는 보통 S를 쓰니까 넓이 S를 구하시고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파이인데 파이는 숫자로 했으니까 앞으로 보내면 파이가 되고 똑같은 날이 두 번 곱해지면 제곱이 되죠? 파이 r 제곱. 공식은 이렇게 써졌는데 공식은 이렇게 써졌지만 그냥 외우실 때는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시면 원의 넓이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서 안 곱해도 굉장히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아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기 2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반지름이 얼마나 하라고요? 반지름이 4. 그럼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나요? 지름에다가 파이를 붙이죠? 지름 얼마예요? 8 파이. 넓이는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 반지름 얼마예요? 4. 4의 제곱 파이 얼마죠? 16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 4의 제곱 파이라고 써도 돼요? 되는데 보통 4의 제곱은 16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쁜 답이죠? 틀린 건 아니에요. 밑에는 2번. 반지름 얼마? 반지름 7. 지름은 14.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49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파이 기호를 쓸 때 파이 기호는 책에 보면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데요. 구부려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선생님이 귀찮아서 이렇게 써도 되고 뭐 U 형태로 써도 되고 원래는 이렇게 약간 구부리는 게 맞거든. 근데 쓰다 보면 매번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약간 구부리는 게 좀 보기 좋긴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한번 해봅시다. 둘레 길이가 다음과 같은 원이 있을 때 이 반지름 값을 계산하시오. 둘레가 18파인데 둘레 구하는 공식 뭐였죠? 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에다가 파이. 잊지 마세요. 이것만. 지름에다 파이. 그럼 지름에다가 파이를 붙였더니 답이 18파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따라서 지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8이라는 얘기지 뭐. 파이 앞에 지름인데 파이 앞에 18 있으니까 지름이 18이네. 그럼 반지름은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얼마입니까? 반지름은 9가 됩니다. 그럼 이게 원 둘레래. 파이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지름. 그럼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니까 반지름은 12. 여기 반지름 15. 뭐 이렇게 했네요. 쉽네. 어렵지 않죠? 이거 여기. 이번에 원의 넓이가 나왔네요.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원 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 그럼 반지름을 제곱해서 파이 붙였더니 답이 이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4파이. 단위는 생략하고. 그럼 파이 지워지면 반지름의 제곱이 4야. 따라서 반지름 얼마예요? 어떤 수를 두 번 곱하면 4가 되나요? 2.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4가 나오면 2가 나야 되겠죠. 반지름 2. 그럼 얘도 요게 반지름은 제곱한 값이야. 제곱해서 25 되는 게 뭐 있나?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주연아. 이게 넓이잖아. 그럼 이 25는 반지름을 제곱해서 나온 게 넓이 25파이가 된 거지.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25면 반지름은 얼마예요? 제곱해서 25 되는 숫자 하는 거야. 똑같은 숫자 두 번 곱해서 25 되는 게 뭐 있어? 구구단 생각해봐. 뭐뭐 25. 저 안 될 것 같아서. 야, 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25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자세를 너무 높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머리로 계산이 안 돼. 5, 25 이렇게 되잖아. 5를 두 번 곱해야 25 되지. 그럼 얘도 그러네?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49가 되는 게 뭐 있어요? 7. 7, 7, 49. 반지름 7이라고. 이게 됐어요? 아까 전부터 올라가서 하고 있었는데 틀린 경우가.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자, 네모의 알바전수를 쓰시오.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둘레를 구해봅시다. 둘레. 잘 봐. 넓이를 먼저 구할게요. 이 도형 이름이 뭐죠? 반원이에요. 그럼 넓이도 원의 반이지. 그치? 원 넓이를 구한 다음에 원 넓이를 반으로 나누면 반원의 넓이가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아까 배웠잖아요. 반지름이 6이네. 66 36파이. 걔를 뭐로 나누면 되죠? 2로. 요거 숫자는 약분이 돼. 이게 파이는 약분이 안 돼도 숫자는 약분되니까 18이 남죠? 18파이 이렇게 돼요. 이게 반원의 넓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둘레는 안 그래. 그러니까 착각하면 둘레는 원의 둘레다가 2로 나누면 되지 않나? 잘 봐. 원의 둘레를 2로 나누면 여기만 나와. 맞지? 원래 원이 이만큼 있었는데 반만 계산한 거니까 여기만 나올 거 아니야. 원둘레 반은 여기입니다. 근데 이 반원의 둘레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덧셈해야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원둘레 반을 계산한 다음에 뭐를 더해야 되죠? 저 지름인 12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둘레는 넓이는 딱 절반이 맞는데 둘레는 딱 절반이 아니라는 거. 지름을 더해야 된다는 거. 그럼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원둘레 공식이었죠? 지름에다 파이 붙이면 돼요. 지름 파이. 지름 12 파이. 걔를 2로 나눠요. 그러다 12를 더하면 돼. 약분하면 몇 파이? 6파이. 6파이다 12를 돼.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절대 하지 마라. 6파이 더하기 12 했더니 18파이. 안 돼. 왜 안 돼? 이런 거랑 비슷해. 6x랑 12를 더하면 18x니? 아니지. 이게 답이지. 이거는 6x는 문자가 있고 12는 문자가 없는 동량이 아니기 때문에 덧셈이 안 되잖아. 얘도 그래요. 얘가 숫자긴 한데 얘는 파이가 있고 얘는 파이가 없으니까 덧셈 되지 않아요. 그럼 답은요? 요거 답이에요. 그냥. 요거 자체 그대로 쓰시면 답입니다. 괜히 덧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덧셈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럼 2 더하기 3파이 덧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건 돼요? 2 곱하기 3파이 이건 돼요. 2, 3은 6파이. 곱셈이나 나눗셈 되는데 덧셈 뺄셈은 안 돼. 아셨죠? 이건 동리하는 건 비슷해. 이런 느낌이었잖아. 2 더하기 3x는 덧셈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2 곱하기 3x 하면 뭐라 배웠죠? 6x 이렇게 배웠잖아. 문자 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 숫자와 숫자는 곱셈 돼서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문자 앞에 있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는 배웠어. 근데 이거는 덧셈하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x 대신에 파이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파이를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이건 덧셈 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곱셈이 돼요. 6파이. 아셨죠? 그러니까 숫자지만 계산은 문자처럼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배운 내용이 아니고 원래 알고 있는 내용에 이렇게 아까 붙여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 해볼게요. 이거 다음 도형의 둘레랑 넓이를 계산하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약간 헷갈리니까. 일단 둘레가 어려울까 넓이가 어려울까? 이 문제는 비슷한데 보통은
넓이는 별로 안 어려워. 그냥 넓이는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둘레는 갑자기 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반원처럼 원의 반이니까 반만 계산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선 하나를 더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둘레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넓이가 더 쉬워요.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넓이부터 먼저 구할게요. 보죠. 넓이 구합니다. 넓이 1번 넓이부터. 넓이를 구하는데 선생님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넓이는 이렇게 반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요. 이게 1번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다시 반원의 넓이를 더해요.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반원의 넓이 3번을 더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더하면 전체 넓이가 나와요. 그러면 반원 넓이 3개 계산하면 돼. 반원 넓이 아까 잠깐 했었죠? 반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원 넓이의 나누기 반. 원 넓이의 반. 그럼 위에 1번 넓이. 위에 1번 넓이 어떻게 구하죠? 1번 넓이는 그려볼까요? 1번 넓이는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6이죠.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66 36 파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으로 나누고. 그럼 얼마죠? 18파이. 괜찮아요? 1번 넓이. 2번 넓이 여기 반지름이 얼마야?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필요하거든? 3. 그렇죠. 3. 3은 9파이. 근데 생각해보자. 2번 넓이와 3번 넓이는 2번 넓이와 3번 넓이는 같죠? 똑같은 지름은 넓이를 구한 거니까. 그럼 반원 넓이를 2번 더한다는 얘기는 2번과 3번의 넓이를 더하면 그냥 반지름이 3짜리 원 넓이를 구하는 거와 같지 않을까? 그렇죠. 반원 2개 넓이 더하면 하나의 원이잖아. 아래 뚜껑 위 뚜껑 합치면 하나의 원이 되는 거니까. 그럼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그냥 요거 하나 넓이를 구하면 2번, 3번 넓이 합이 나와요. 반지름 3짜니까 3, 3은 9파이. 그럼 다 됐네요. 따라서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인데 1번의 넓이는 18파이. 2번과 3번 넓이 더한 게 9파이. 합치면 이건 덧셈이 되나요? 다시 물어볼까? 얘네들이 동량 처리가 될까? 돼요. x처럼 생각하면 돼. 그럼 동량하면 27파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네, 넓이가 이래요. 어렵나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둘레를 갑시다. 둘레. 근데 얘는 얘는 둘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둘레는 여기 색칠한 파란색 색칠한 부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울타리를 쳐야지. 첫 번째 울타리가 여기요. 첫 번째 울타리 1번. 근데 여기만 울타리 친다고 색칠한 게 빠져나가지 않는 건 아니지. 다시 울타리 어디다 쳐야 되냐면 다시 울타리 여기 2번. 그 다음에 3번. 근데 2번과 3번의 울타리 크기는 같죠. 다시. 그럼 이렇게 합시다. 1번 울타리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 길이는 반원의 둘레가 아니고 딱 정확히 원의 절반의 둘레 맞나요? 원둘레 절반. 그럼 원둘레 구하는 거 다시 원둘레 구하는 공식 요 길이 구하는 거예요.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이 얼마죠 이거? 지름이 얼마예요? 12예요. 그럼 원둘레 12파이의 딱 절반이니까 반 6파이 되나요? 2번은 이렇게 돼 있는 길이죠. 요 지름 얼마예요? 6. 그럼 지름 곱하기 파이가 원둘레니까 6파인데 반원이니까 2로 나누지. 근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옆에. 그럼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이렇게 약분하면 6파이 됐나요? 그럼 1번 둘레, 2번 둘레, 3번 둘레 다 합치면 이렇게 둘레가 나오네요. 짱구 엉덩이 됐나요? 내가 한 말을 다 6파이 어떻게 알았지? 네가 한 말 내가 아까 들었으니까. 근데 이거 위주로 어떻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 문제 이렇게 생긴 거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아, 그럼 6월 수밖에. 네. 6 이게 1번은 6파이, 2번 3번 더한 게 6파이였죠? 둘이 합치면 12파이. 이건 덧셈이 돼요. 같은 파이니까. 이거 할만해요? 네. 이 정도? 최악이에요. 좋아요. 최악. 자, 이런 거 헷갈리니까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요건 아까랑 또 틀려요. 아, 틀린가? 이건 아, 이건 똑같네요. 이것도 비슷해요. 네. 최악. 그러니까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요. 빼면 되고요. 둘레는? 이것도 둘레도 비슷하네요. 둘레는 이 둘레를 일단 구해서 울타리를 쳐야죠. 또 다시 근데 색칠한 부분만 울타리를 치려면 여기 한 번 더 색칠해야 되죠. 아니, 더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면 전체 둘레가 되네요. 됐니? 계산이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패턴이 틀릴 뿐이지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부채꼴로 갑시다. 자, 근데 부채꼴은 생긴 모양이 이게 아연이가 어제 안 들었던 부분인데 부채꼴은 생긴 모양이 부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채꼴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도형이었죠? 원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이게 두 개의 반지름을 그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반지름과 그 반지름 끝점 두 개를 이렇게 원의 곡선 따라서 이 곡선을 뭐라 부르냐면 호라고 부른다고 했죠. 호. 이 호로 만들어진 이 부채꼴의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불러요. 부채처럼 생겼기 때문에 부채꼴. 됐나요? 그럼 이 부채꼴에 지금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호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할 겁니다. 됐니? 근데 생각해봐. 한번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해봅시다.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는데 이 길이는 실제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원 둘레의 일부분이지. 그렇지? 마치 피자랑 비슷해. 네가 피자를 시켰어. 근데 나는 피자 내부도 좋아하는데 치즈 이쪽 부분은 치즈 크러스터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 막 치즈를 막 집어 넣어서 뭐 약간 금액 추가하면 이게 치즈 크러스터를 만들어 주잖아. 여기다가 치즈 넣고 아니면 고구마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나 여기를 굉장히 좋아해. 근데 내가 요만큼을 먹고 싶어. 내가 먹는 이 길이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길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피자 둘레의 일부분이지. 여기가 일부분이잖아. 따라서 이 길이를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원 둘레의 일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에? 이게 무슨 공식이에요?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죠? 아까 지름 곱하기 파이를 이게 수학적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2파이 R. 지름, 2R이 지름이에요. 지름에다 파이 붙이면 원둘레. 원둘레 일부분이야. 몇 분의 몇을 먹냐 중요한 거지. 다 먹는 게 아니잖아. 몇 분의 몇 조각을 먹는 거잖아. 그렇지? 몇 분의 몇 조각. 근데 그 조각을 계산하는 방법이 원 전체 둘레가 이렇게 삥 돌면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원의 겉부분을 다 먹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다 먹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먹어. 일부분이 요 크기. 이게 이제 중심각이라고 배웠지 않았나요? 원의 중심에서 벌어진 각. 그러면 전체 360도 중에 저 중심각 크기만큼만 먹는 거예요. 이게 뭘 구하는 공식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책에 나온 이 공식이에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외우지 마시고, 물론 책엔 다 영어로 써져 있지만 부채꼴 한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잊지 마세요. 호 길이 구하는 공식은 원 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한글로 써놓으세요. 요 밑에다가 그 책의 공식 밑에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호의 길이는 원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해하시겠나요? 원둘레는 건 했어요. 이제 원의 둘레 말고 이제 넓이를 할 겁니다. 넓이.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제는 피자 전체 조각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피자 조각의 넓이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넓이의 일부분이죠. 내가 이 피자 한 판을 다 먹는 게 아니잖아. 원 전체 넓이의 일부분을 먹는 거거든. 원 넓이의 일부분. 근데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이 아까 했던 거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인 거. 그 책에서는 파이 r 제곱이라고 썼을 거예요. 똑같아요. 원 넓이 곱하기 일부분 360분의 중심각. 여기다 써놓으세요. 또 이 부분 이거 살짝 지울게요. 원의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이 S가 뭐예요? 부채꼴 넓이는 원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써놓으세요. 책에. 호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호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 어디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치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이 길이는 아까 한글로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원둘레 1부분 원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러시면 돼요. 그럼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 지름에다가 파이를 붙인다. 자꾸 잊어버리지 마세요. 원둘레는 지름에다 파이 붙인 겁니다. 반지름이 얼마예요? 9. 그럼 지름은 얼마예요? 18.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240 이게 0 약분하면 11이 약분되죠? 3분의 2가 남는 거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그럼 다시 약분하면 돼. 이렇게 6 남죠? 그럼 6파이 곱하기 2는 계산이 돼야 안 돼? 이건 계산돼 안 돼? 아니야. 덧셈 뺄셈은 안 되지만 곱셈은 된다고 그랬잖아. 곱셈은 되는 거야. 12파이 이게 답이에요. 되겠어요? 자, 이번엔 넓이 봅시다. 넓이. 이번엔 이 전체 넓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원 넓이의 일부분 360분의 중심각 240.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지금 반지름이 얼마예요? 9, 99, 81 파이 곱하기 그 약분하면 3분의 2였죠. 이렇게 약분해요. 27이 남아요. 그럼 남은 건 27파이 곱하기 2니까 정답 54파이. 아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과제는 네. 여기는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오늘 과제는 83쪽까지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교재를 잠깐 쌤한테 순서 아까 드렸던 순서 있죠? 그대로 드렸던 순서대로 그대로 주세요. 그러면 일단 절로 넘어갈게요. 저쪽 네, 원장실 쪽으로 넘어오시면서 나한테 주세요. 책을 바로 묶어드릴게요.
이거 앞쪽 겉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나오는 프린트가 있어서 저 기다렸다 뽑아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먼저 풀고 계세요. 그럼 좀 이따 바로 드릴 테니까. 7, 8월. 그래. 지금 7, 8월. 두 달이 가요. 맞지? 일단 먼저 풀고 계세요. 겉표지 나온 대로 바로 책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이게 맞아요? 네, 지름 곱하기 파이. 이게 6파이. 맞아요. 맞죠? 넓이는 반지름 3의 제곱 9파이. 그렇게 되겠죠. 네. 이런 거는 안 써요. 이런 거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거 영어로 자꾸 맞춰 놓으려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글로 외우라고 했던 거고요. 지름 곱하기 파이. 이거 왜 안 써놨나요? 지름 곱하기 파이. 여기네. 원의 둘레. 지름 곱하기 파이. 근데 원의 넓이. 반지름의 제곱 파이. 그 원의 넓이를 안 적어놨어가지고. 원의 넓이. 반지름 제곱 파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수경아, 그 책 가지고 저로 가자.